안녕하세요, 초록하나입니다. 네, 이번에는 이 툴바의 두 번째 항목인 요 쉐이프 툴을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요 쉐이프 툴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코렐드로우에서 모든 객체들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는 오브젝트라는 항목인데요. 기본적으로 안 꺼내져 있기 때문에 꺼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없다면 윈도우의 도커스의 이 오브젝트 항목을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오브젝트라는 창이 뜨게 됩니다. 먼저 이 창에 대한 설명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 창에 이제 대부분의 정보들이 표시가 되기 때문에 이 오브젝트 창을 사용하는 법을 정확하게 알고 읽는 법을 파악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창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목을 보게 되면은 여러가지 항목들이 표시가 되는데요. 첫 번째 항목은 페이지별로 항목들이 나열되는 그런 정렬 방식이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보시면은 페이지별로 안 나오고 그냥 오브젝트랑 레이어별로 나오게 되고, 요 마지막은 한 페이지씩 표시가 되게 됩니다. 페이지가 지금 한 페이지라 1페이지만 나오는데 페이지를 하나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를 하나를 눌러서 두 페이지가 만들어지면 페이지 1, 페이지 2 이렇게 두 페이지가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 항목을 보게 되면은 레이어가 지금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가 되고, 이렇게 페이지는 위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페이지 1, 페이지 2. 세 번째 항목은 페이지만. 뭐에 쓰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페이지는 페이지만 나오기 때문에. 일로 들어와서 두 번째 항목을 보면은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죠. 페이지가 많을 때는 효과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거의 이렇게 사용은 안 하고 주로 이렇게 열린 상태로 작업을 하고 있고, 너무 내용이 많다 싶으면 페이지를 이렇게 줄여서 쓰는 방법은 종종 사용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페이지를 두 페이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페이지 1, 페이지 2 이렇게 표시가 되고, 그 밑에 마스터 페이지라는 항목이 나옵니다. 이 마스터 페이지는 뭐냐면은 마스터 페이지에 현재 지금 마스터 페이지 보면은 레이어가 없기 때문에 마스터 페이지에다가 레이어를 만약에 하나 추가해 보겠습니다. 요 왼쪽에 있는 밑에 요 항목이 레이어를 추가하는 항목이고요. 버튼이고, 두 번째 거는 마스터 페이지에 새로운 항목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마스터 페이지의 내용을 추가할 거기 때문에 마스터 페이지 항목을 하나 눌러서 레이어를 추가했습니다. 마스터 페이지에 레이어 하나가 추가됐고요. 요 레이어를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다가 만약에 텍스트 하나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문서를 입력했습니다. 만약에 하단에 있는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이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마스터 페이지에다가 현재 입력이 되면 1페이지를 봐도 내용이 나오고 2페이지를 봐도 내용이 나옵니다. 페이지 하나를 더 추가해서 3페이지가 돼도 모든 항목에 이렇게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즉 마스터 페이지에 레이어를 추가하고 그 레이어에다가 그림을 그려 놓으면은 모든 페이지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페이지가 됩니다. 반대로 얘기해서 지우면 다 지워지겠죠? 이렇게 밑에 있는 요 삭제 버튼을 누르면 지워집니다. 컨트롤 Z를 눌러서 언두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있는 상태고 선택을 하고 누르면 삭제가 됩니다. 그러면은 페이지 1의 레이어에다가 정보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페이지 1 하고 2페이지를 보면은 내용이 없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페이지 1 레이어에다가 그림을 입력해 놓으면, 그림을 그리면 다른 페이지에서는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 코렐드로우는
레이어 안에서도 요 안에 있는 오브젝트의 순서에 따라서 제가 그림을 한 두어 개 그려보겠습니다. 네모를 먼저 그리고 색깔을 파랑을 칠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를 그리고 빨간색을 칠해보겠습니다. 자, 그린 순서가 글씨를 먼저 썼고 그 다음에 네모를 나중에 그렸고 빨강을 맨 마지막에 그렸습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그린 파란색이 글자를 덮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린 빨간색이 파란색을 덮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페이지라는 글자도 덮었을 수 있습니다. 즉, 한 레이어 안에서도 여기 보시면은 한 레이어 안에서도 그림을 그린 생성한 순서에 따라서 레이어들의 순서가 그 오브젝트의 순서가 결정이 됩니다. 맨 처음에 쓴 글자, 그 다음에 그린 네모, 그 다음에 그린 동그라미, 이렇게 순서가 정해지고 위쪽에 존재하는 게 아래쪽에 존재하는 애들을 덮어 쓰게 됩니다. 요건 이제 레이어 안에서 이렇게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요 순서를 변경하고 싶다면 클릭을 하고 혹은 화면에서 클릭을 한 다음에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해서 오더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 올리는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 올리는 기능, 포워드 1 하나 눌러주면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옆에서도 항목이 위로 올라온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엔 단축키가 있습니다. 단축키, 요거를 한 칸 밑으로 내리는 단축키, 컨트롤 페이지 다운 누르면은 렉탱글이 하나 내려온 걸 볼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눌러서 컨트롤 페이지 한 번 더 눌러주면은 맨 마지막으로 내려와서 글자가 사각형 위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맨 꼭대기에 있는 걸 맨 밑으로 내리는 거는 Shift 페이지 다운입니다. Shift 페이지 다운을 눌러주면은 맨 밑으로 내려오고 다시 Shift 페이지 업을 누르면 맨 꼭대기로 올라옵니다. 즉, 하나씩 내리고 싶으면 컨트롤 페이지 다운, 컨트롤 페이지 다운이고, 한 번에 올리고 싶으면 Shift 페이지 업, 페이지 다운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요렇게 내용이 있을 때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할 수 있는데,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해서 두 번째 레이어에다가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사각형을 그리고 녹색으로 채워보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레이어 2가 레이어 1보다 위에 있으므로 레이어 2에 있는 내용은 레이어 1에 있는 내용을 덮어쓰게 됩니다. 이렇게. 즉, 레이어 순서가 더 위에 있고 레이어 순서 안에 있는 애들은 다시 한번 녹색을 그려서 이거는 보라색으로 칠해보고, 당연히 나중에 그렸기 때문에 위에 올라오고 얘네들은 모든 거를 덮어쓰게 됩니다. 그래서 레이어 순서가 최상, 그 다음에 레이어 순서 아래에 있는 요 오브젝트들의 순서가 그 다음은 레이어 마찬가지 됩니다. 만약에 레이어 순서를 바꾸고 싶으면 레이어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위로 올리면 레이어의 순서가 바뀌게 됩니다. 당연히 레이어의 이름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리네임으로 사각형, 한글도 가능합니다. 사각형 레이어 2는 사각형, 이렇게 바꿔서 각각의 순서가 이렇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레이어를 만들어 놓고 이 설계 쪽 작업을 하다가 레이어를 쓸 일을 많지는 않은데 가끔 가다가 이제 단체로 뭔가를 숨긴다거나 단체로 안 보이게 해야 되는 경우도 종종 존재하는데, 그럴 때는 한 레이어 안에 이렇게 오브젝트 모두 혼재해 있으면 만약에 사각형 하나만 안 보이게 하고 싶으면은 이 사각형에서 이 눈 모양을 클릭해주면 사각형이 가려지는데, 만약에 10개를 하고 싶으면 10개를 다 선택해서 가려줘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레이어로 구분이 되어 있다면, 여기서 지금 있는 육각형 2개만 가리고 싶다면 여기서 레이어의 자체의 보기 부분을 가려주면은 모든 게 다 가려집니다. 이런 걸 작업을 할 때 요 레이어
작업을 가끔씩 합니다. 그림 그릴 땐 당연히 레이어를 많이 쓸 텐데 설계 형태에서 작업을 할 때는 레이어의 사용 방법이 그렇게 엄청 다양하진 않습니다. 여기에 지금 아까 항목을 봤지만 총 3가지 항목이 뜨는데 보면은 눈 모양, 자물쇠 모양, 그 다음에 프린터 모양입니다. 그래서 눈 모양은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잠금인데 요 락을 걸어주게 되면은 이 레이어에 있는 모든 항목은 선택이 안 됩니다. 선택이 되지 않고 이동도 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이동을 하려고 해봤자 요 위에 있는 사각형에 있는 항목만 선택이 되고 요 다각형에 있는 다각형 레이어에 있는 것들은 선택이 안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선택도 안 되고 당연히 수정도 안 됩니다. 그래서 자물쇠를 풀어주면 다시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항목이 이제 프린트 항목인데 요 프린트를 꺼주게 되면 눈앞에서 다 보이고 이동도 가능하고 프린트도 가능한데 프린트만 안 됩니다. 그래서 F9가 실제로 프린트에 관련된 프리뷰이기 때문에 F9를 눌러서 전체 화면 프리뷰를 보았을 때 프린트 금지가 되어 있는 항목은 보이질 않습니다. 왜 안 나오지? 했다면 이 부분은 지금 프린트 금지가 설정되어 있을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프린트만 안 되는 게 아니라 익스포트 해가지고 PDF 같은 걸 만들 때도 그 항목은 익스포트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화면에서 편집과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외부로 나가는 것들은 다 막히게 됩니다. 프린트가 꺼지면 이렇게 프린트를 잠그면 안 보입니다. 그래서 페이지와 레이어의 상관관계는 이렇게 돼 있고 또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여기서는 지금 설명이 안 나왔지만 데스크탑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데스크탑. 요건 뭐냐면은 요게 지금 코레이드로에서는 도큐먼트라고 부르는 영역입니다. 문서죠. 문서 영역이고 요 부분 여기가 책상입니다. 데스크탑. 즉 커다란 책상 위에 한 문서가 덩그러니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데스크탑에 지금 아무것도 없고 문서가 있지만 만약에 이 문서에 있는 객체를 바깥으로 끄집어내면 여기에 항목에 추가는 되지 않지만 실제로 쟤는 데스크탑으로 나간 걸로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페이지를 이동을 해보면 바깥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데스크탑으로 이동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데스크탑으로. 그래서 실제로 페이지 간 작업을 할 때 카피 앤 페이스트로 예를 들어서 이 페이지 요 빨간색 동그라미를 이 페이지로 옮기고 싶을 때 컨트롤 X를 눌러서 복사를 해주고 이 페이지에서 컨트롤 V를 눌러서 이렇게 붙여넣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지금 보면은 요 빨간색 레이어가 빨간색이 지금 보면은 마스터 페이지 레이어로 갔습니다. 요 마스터 페이지 레이어로 갔기 때문에 얘를 일반적으로 이 페이지에 있는 레이어로 옮겨주겠습니다. 그래야 이 페이지만 나오니까 이렇게 이 페이지만 존재하게 이동하는 1페이지에서 2페이지로 이동하는 과정을 했는데 조금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있는 거를 지금 1페이지만 존재하는 요 녹색 육각형을 바깥으로 한번 빼주고 2페이지로 간 다음에 집어넣어주는 방법으로 이렇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동하는 작업을 페이지 간 이동을 복사 붙여넣기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잘라내기 붙여넣기도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데스크탑을 이용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데스크탑을 이용하는 방법을 자주 쓰는 편이고요. 데스크탑으로 인정이 되려면 조금 더 걸치면 안됩니다. 살짝이라도 걸치면 데스크탑에 없는 걸로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밖으로 완전히 나가야 데스크탑에서 인식이 돼서 데스크탑에서 도큐멘트 안으로 이동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조그만 그 삼각형이 보이죠? 이게 있는 거는 지난번 설명에서 추가 메뉴가 있는 거라고 설명드렸는데 꾹 눌러보게 되면은 마스터 페이지를 생성할 때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전체 페이지가 다 적용되는 마스터 페이지,
그 다음에 짝수, 홀수 페이지에만 적용되는 마스터 페이지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즉, 둘 중에 하나 선택하면은 어떤 거는 그리면 짝수 페이지만 나오고 어떤 거에다 그리면 홀수 페이지에만 나타나는 그런 레이어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오브젝트 항목은 굉장히 많이 쓰이고 또 많이 쓰이고 정보도 많이 보기 때문에 항상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그런 항목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안에 있는 요 문구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보려고 했는데 요 문구랑 이런 것들은 다음 시간에 쉐이프 툴을 하면서 그때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요 오브젝트 도커에 대한 설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